안녕하세요. 태영호입니다. 지난번까지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도착해서 러시아군과 합동회의를 하고 상대편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적정평가를 한 데 의해서 전투에 진입할 부대들에게 18개 전투행동 지침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보면 한 10월, 12월, 지난해 12월 5일경부터 전투가 진행됩니다. 전투 이후에 북한군이 12월 한 중순쯤으로 얘기되는데 이 전투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게 아마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그런 전투 경험 보고서인데 이 전투 경험 보고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첫째, 북한군이 이 12월 달에 시작한 이 전투에서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쉽게 말하면 전투 성과 보고서죠. 이 전투 성과 보고에 대해서 원문을 따라가면서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군이 평가한 전투 성과 1은 사상 정신적 우세면 현대무기도 이긴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전투원들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높은 전투 정신으로 무장시킨다면 현대적 무장을 한 적들도 사상 정신적 우세, 전법적 우세로 능히 타성할 수 있다. 이게 성과 보고서 첫째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전투에서 승리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을 사상전, 정신전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비가 우크라이나 분에 의해서 좀 열세가 되더라도 이걸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펴는 건데, 이렇게 북한군은 정신적 사상전 교육을 실제 전투력의 일부로 지금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성과 두 번째는 뭐냐? 포격 우박 속에서 또 무인기가 벌떼처럼 달려드는 속에서도 명령을 집행했다. 이겁니다.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적 포격이 우박처럼 쏟아지고 자폭형 드론이 벌떼처럼 들이닥치는 가운데서도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목숨 걸고 관철하여 벌레 허브 지역을 해방했다. 이렇게 됩니다. 해방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전투의 실전 환경을 드러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드론이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병이 밀집 돌격을 해서 벌레 허브 지역을 해방한 것 같습니다. 드론이 이렇게 벌떼처럼 들이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해방했다는 거면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까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죠. 자, 이 전투보고서 성과 세 번째는 뭐냐? 지휘관이 전사하면 즉시 정치지도원, 참모가 지휘권을 넘겨받아서 전투를 한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대장, 조장 중 그 팀을 이끄는 지휘관이 죽으면 참모부 지휘성원이나 정치지도원이 직접 지휘권을 승계해가지고 전투를 중단 없이 했다. 이 전투 지휘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물론 우리 한국과 달리 민주적 지휘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충성체계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사상자가 발면하면 즉시 지휘가 대체되는 구조입니다. 자, 북한군이 보고한 성과 네 번째는 잘못된 적정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초기에 전투가 좀 지연됐지만 이걸 극복했다. 이겁니다. 그 원문을 보면 러시아 측에서 받은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적 무인기, 발진 지점, 포병 배치 지점 등 핵심 지점에 대한 적정을 몰라서 첫 돌입에서 성과를 확대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아마 러시아로부터 받은 정보가 불정확해서 돌격을 하다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비판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속에서도 벌레 허브 지역을 해방했다. 아주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과 다섯 번째는 우회 기동 전술을 잘 써서 일부 병력은 정면 또 일부는 후미 타격을 해서 성과를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면의 공격으로 적을 묶어두고 우회 기동에서 후미 타격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쓰러뜨렸다. 이런 내용을 북한군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보면 북한군이 이 기동전을 실제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성과 여섯 번째는 드론 대응 전술, 유인 사격과 지하실 은폐를 잘했다. 이겁니다. 적 드론이
이동을 추적해오고 포병 사격을 호출했을 때 즉시 드론을 유인 집중 사격하거나 이미 수색한 건물 지하실의 병력이 급히 은폐해서 인명손실을 최소화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북한군이 전투 문건에서 대드론 사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은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쓴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성과 7번째는 은밀성과 불이성을 잘 활용해서 하루에 50, 41km, 43km를 야간에 이동했다는 겁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7, 10대대가 각각 50km, 41km, 43km를 은밀히 진출했고 스림, 은폐지 확보 후에 예측 못한 방향에서 공격을 했다. 그리고 9km를 도보로 이동하고 부슬라강이라는 게 쿠르스크 거기에 있는 강인데 세 척의 쪽배로 2-3명씩 강을 도하해서 기습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아마 북한군이 제일 자랑하고 싶어하는 핵심 전투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31시간, 31시간 만에 북한군이 전투를 끝냈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북한군의 이 전투 성과 보고서를 이제 보면서 우리 한국군이 참고할 지점이 뭐냐 이건데 지금 한국군의 경우에는 장비가 많아서 야간 장거리 잠입 훈련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소부대가 10km, 20km씩 은밀히 잔입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소규모 인원으로 은밀히 강을 도하하는 이런 훈련도 자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성과 8번째는 뭐냐면 통신체계, 중계초소 4개씩 설치하고 전원을 잘 관리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전투지휘용 중계초소를 4개를 전개하고 초단파 무전기의 전원을 항상 보장하고 1일차 전투 후에 예비 전원을 항상 충전해서 2일차 전투를 보장했다. 이 충전 문제를 아주 강조하고 있네요. 통신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투 성과 9번째는 계절, 일기, 지형,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원문을 보면 계절, 일기, 주야 조건과 지형을 정확히 타산할 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 전투 보고서에 북한군이 이 문장을 넣었다는 것은 실지, 지형, 기상 판단이 승패를 갈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2월 달이라면 겨울인데 우크라이나의 겨울 야전은 진흙, 결빙, 배수, 시야 제한 대단히 극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폐, 기습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군 제94여단의 전투 경험, 즉 성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했는데 이러한 걸 보면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명백히 말했습니다. 드론이 지배하는 분산전 시대, 정신력, 기동력, 지휘체계, 정보력, 이 빨리 변하는 이 체계에 우리 한국군도 실전적 변화를 더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쟁의 양상은 지금 급히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 포병, 정보전, 은밀, 기습작전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북한군 제94여단의 전투 성과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의 전쟁의 실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문건, 전투 기록, 현장 분석을 가장 빠르고 그리고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영상 제작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사 자료부터 영상 제작까지 준비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자율, 구독력, 이 후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진실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는 여러분의 후원 앞으로 계속 보내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저희들이 꼭 보답하겠습니다.